남양의 60년 오너 경영 끝났다. 남양 새 주인 맞이했다. 올해 흑자로 전환을 했고 주가도 다시 이제 회복세인데 남양 같은 경우에는 약간 누구라도 홍 회장 일가보다는 낫다. 주주들은 일단은 환영했다. 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11월 25일 어피티 온 에어. 월요일에는 한 주의 가장 중요한 경제 핫 이슈를 짚어드리는 뉴스토스트 시간을 갖죠. 저는 진행자 어피티의 박진영이고요. 오늘도 어피티 김정은 이사님 모시고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의 주제 남양이죠. 대리점 밀어내기, 갑질, 거짓 광고 같은 논란으로 2013년부터 대대적인 불매운동 대상이었던 남양인데요. 여전히 시끌시끌합니다. 네. 그렇죠? 네. 전 회장은 200억 원대 배임, 횡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뭔가 과거의 오명을 벗고 싶은데 그게 너무 그림자처럼 계속 따라다니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태예요. 자, 그래서 남양유업이죠. 지금 종목명은 네. 남양유업 지금 상장돼 있는데 최고 100만 원까지 한 주당 100만 원까지 갔었다가 25만 원으로 주가가 4분의 1 토막이 나면서 투자자들이 막 곡소리 나게 만들었던 맞아요. 그런 기업이었죠. 근데 지금은 찾아보니까 6만 원대에서 거래되고 있는데 그러면 25만 원에서 또 4분의 1로 내려앉은 건가요? 아, 그건 아니고요. 지금 6만 원이 된 거는 사실 60만 원대까지 회복된 거라고 보셔야 돼요. 왜냐면 액면 분할을 했거든요. 조금 처음으로 되돌아가서 설명을 드리면 네. 이게 2017년만 해도 남양유업 주가가 주당 100만 원 가까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2020년에 25만 원까지 떨어진 바가 있죠. 떨어진 건 사실이라는 거죠? 예, 4분의 1 토막이 났었죠. 아주 정말 내 재산이 4분의 1 토막이 났다고 하면은 말이 제대로 안 되죠. 잠이 안 올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랬고 근데 지금 6만 원이 된 거는요. 이제 경영진이 바뀌었거든요. 올해 초에 완전히 바뀌어서 이제 신규 투자자들이 주식을 사기 쉬우라고 10대 1로 액면 분할을 했습니다. 이 액면 분할이 뭐냐? 간단히 말씀드리면 50만 원짜리 한 주 하던 거 5만 원짜리 10주로 바꿔준 거예요. 근데 5만 원이 되면 아무래도 좀 사기가 쉽잖아요. 우리 미국 증시 좀 들어가려고 봤다가 이제 너무 이제 금액이 크니까 덮고 돌아오시는 분들 많으신데 저예요. 저도 조금 그래요. 네. 근데 어쨌든 이렇게 액면 분할을 해주면 신규 투자자들이 좀 진입하기가 쉽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경영진 바뀌면서 우리 옛날하고 달라 이러면서 액면 분할을 했고 이렇게 액면 분할을 하고서 또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말하자면 최소 주문 금액 같은 게 이제 낮아졌다고 봐도 되는 네, 걸까요? 완전히 너무 좋은 비유예요. 좀 그쵸. 정확합니다. 네. 쿠팡 이츠에서 또는 이제 배민에서 뭐 시킬 때 최소 주문 금액이 10만 원이면 안 사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처럼 액면 분할이 되면은 주당 가격이 좀 낮아지면서 가치는 동일하잖아요. 기업 가치는 가치는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살 때 좀 더 부담이 줄어들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진입하기 쉽다. 네. 라는 그런 말씀이었고요. 근데 불매운동의 상징 같은 기업이었는데 올해 들어서는 좀 주가가 올랐다는 거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런 뉴스가 있어요. 남양의 60년 오너 경영 끝났다. 남양 새 주인 맞이했다. 라는 뉴스가 같이 나왔는데 확실히 뭔가 구성원들이 바뀌면서 변화가 있었던 건지. 경영진이 바뀌었죠. 경영진이 경영진이 완전히 바뀌었죠. 바뀌었는데 이게 사실 이제 2021년으로 또 가야 합니다. 이제 2021년에 홍원식 회장이 이제 한행코라고 사모펀드에 회사를 넘기기로 했었습니다. 그러면 2021년에 바뀌었어야 되는데 그게 올해 완전히 바뀐 거거든요. 진짜 안 넘기고 싶었던 거 아니에요? 예, 2021년에 사실 이제 또 큰일이 있었어요. 남양유업에 좀 큰일이 있어가지고 이대로면은 사실 이제 주식이 4분의 1 토막이 나면은 이제 그 오너 일가도 재산이 4분의 1 토막이 그러네요. 나는 거예요. 어느 부분은. 그래서 이제 이대로라면은 더 떨어지겠다 싶어가지고 좀 이제 팔고 나가려고 했는데 그런데 이제 바뀐다는 소식 들리고 이러니까 조금 주가가 올라가는 감이 있어서 그랬는지 이제 그때 당시에 홍 회장이 생각해 보니까 안 팔래 이래서 이제 경영권 분쟁이 있었다가 법원에서 계속 이제 사모펀드 편을 들어주어서 올해 이제 완전히 이제 회장은 손 떼라. 이제 너는 이제 더 이상 회장이 아니다. 그래서 경영진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럼 3년 동안 굉장히 좀 지저분한 그런 갈등이 있었겠네요. 맞아요. 그때 당시에 이제 홍원식 회장 일가가 보유한 지분 53.08%. 굉장히 크네요. 그냥 53% 정도를 3,107억 원에 매수를 하기로 했는데 네. 아니 3천억 받으면 저는 굉장히 만족할 것 같은데 그쵸. 이게 또 경영권 분쟁이 붙더라고요. 근데 저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불매 운동이 성공한 회사는 많지 않아요. 많지 않아서 근데 이제 불매 운동이 성공을 하려면 조건이 하나 있는데 대체재가 많은 소비재여야 합니다. 네. 이제 B2B 불매 운동은 정말 쉽지 않아요. 사실 네. 이제 소비자가 불매 운동을 하기도 너무 그쵸, 힘들고 그리고 내가 이제
이제 뭐를 사려고 하면 남양 거 안 사고 딴 회사 거 사지 뭐 이랬을 때 되게 좀 쉬워야 되거든요. 굉장히 근데 쉽죠. 남양유업은 좀 그런 회사여가지고 11년간 이제 불매운동이 좀 성공을 해왔습니다. 불매운동 지속되면서 주가도 하락하고 거기에 이제 경영진들도 기존 경영진들도 좀 재산에 타격을 입고 네. 또 여러모로 이런 경영권 갈등들도 있었고 네. 그게 한 10년 사이에 있었던 굉장히 10년이 압축적으로 느껴졌겠네요. 그 남양유업 내부의 입장에서는. 그렇죠. 되게 좀 분위기가 10년간 계속 안 좋았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앞서 저희가 이제 인트로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남양유업이 우리 어릴 때를 생각해봐요. 진짜 잘 나가던 기업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기업 이름을 모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남양은 지금도 기술력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처음 불매운동 시작했을 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한 게 이게 좀 이분은 그러니까 전 회장, 홍 회장님은 좀 약간 너무 심하신데 경영자가 회사를 이제 자기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너무 심한데 사실 이 기술력이 홍 회장님이 가서 이제 우유를 만드시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남양에 이렇게 기술력이 좋은 거는 그 밑에 구성원들이 굉장히 좀 회사의 애정과 자부심을 가지고 한 건데 그걸 너무 무시하시니까 지금 여기까지 온 건데 남양은 1964년에 창업한 유제품 전문 기업인데요. 네. 그때도 그 마케팅이 되게 강한 회사였어요. 기술력도 강하고 마케팅도 강하고 두 개가 쉽지 않거든요. 동시에 강하기. 근데 64년에 우량아 선발 대회를 처음 시작을 해가지고 이게 오. 대히트를 칩니다. 아. 지금은 이제 소가 비만이 문제인데 그때 당시만 해도 굶는 사람이 많았잖아요. 근데 남양 우유를 먹으면 아기들이 포동포동하게 살이 오른다. 한번 이제 증명을 해보겠다 해서 우량 선발 대회를 했는데 아주 그냥 이쁜 아기들이 막 이렇게 나오고 이러니까 다들 이제 남양 우유 먹여야겠다. 굉장한 이래서 브랜딩이네요. 네, 1위로 올라왔고 기술력도 좋으니까 2005년에는요. 그러니까 주한미군 포함해가지고 전 세계 미군의 유제품을 납품을 하는데 이게 또 아시아 유일입니다. 그래서 그 기술력도 굉장해서 오. 불매운동 전까지만 해도 민간 기업으로는 이제 업계 1위였고요. 지금도 뭐 기술력 자체는 뭐 물론 인력이 많이 빠져나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면 주가가 사실 이제 그 다는 아닌데 그래도 주가가 100만 원까지 갔었잖아요, 거의. 근데 주가 100만 원이면 어느 정도냐면 2021년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2020년에 NC소프트 이게 한 100만 원 갔었는데 그때 당시 이 두 회사가 황제주라고 불렸거든요. 그러니까 남양유업이 사실 유업계의 거의 뭐 황제주 같은 거였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듣기로는 유업계 저희가 아는 플레이어들이 막 엄청 다양하진 않은데 실제 회사들 브랜드는 다양한데 회사는 뭐 메일 유업이라든지 네네. 뭐 엄청 다양하진 않은데 여기서 그냥 탑이었다라고 맞아요. 하더라고요. 넘볼 수 없는 탑이었죠. 넘볼 수 사실은. 없는 탑. 근데 지금 사실 말할 수 없게 고꾸라지게 되죠. 그렇죠. 여기서 불매운동 타임라인을 짚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때는 우유 시장을 특히 국내 우유 시장을 꽉 잡고 있던 남양유업 코스피 200 지수 그러니까 우리나라 최고 탑티어 200개 기업을 모아놓은 그 묶음에서는 순수 유업계 기준 유일하게 딱 한 자리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 남양유업이었어요. 그랬던 남양유업이 나락으로 가게 된 그 시점은 뭐였죠? 2013년부터 이제 이 어마어마한 갑질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데요. 사실 이제 뭐 그때부터 시작됐다기보다는 이때부터 걸린 거죠. 그쵸. 이제 언론의 어느 날 남양유업 대리점주들하고 남양유업 영업사원의 통화 녹취록이 공개가 됩니다. 이제 물건 안 받을 거면 대리점 접어 본사에 말해서 너 이제 해지시켜 버린다. 뭐 이런 내용. 팔리든 말든 내 알바 아니고 받아. 내가 왜 당신을 설득해야 돼? 그냥 이제 네가 사가면 되지. 힘들면 그만둬라. 당신이 그 모양이니까 뭐 대리점 장사가 이 모양이다.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어마어마한 이제 갑질, 폭언이 언론을 장식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이게 한 사람이 그런 게 아니고 조직적으로 이제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져 왔다는 거죠. 조금 이제 얼마나 좀 악랄했냐 하면은 이제 대리점이 남양우유 10박스를 주문을 하면 그 주문 내역서가 이렇게 오잖아요. 포스로. 그러면 본사 영업 직원들이 주문 내역서를 그냥 대놓고 조작을 합니다. 10박스 주문했어? 그러면 이제 1을 5자로 바꾸자 50박스 이렇게 하고요. 그럼 대리점 사장은 아침에 눈 뜨면 갑자기 문 앞에 50박스가 쌓여 있는 거예요. 청부서도 50박스로 오는 거예요. 나는 10박스 주문했는데. 그래서 전화를 해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폭언이 이제 하는 거죠. 그냥 이걸 팔아, 못 이렇게? 팔아? 이걸 못 팔아? 네가 책임져야지 이 정도면 못 팔겠으면 대리점 그만둬. 약간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항의를 하면 이제 그러면 우리 물건 받지 말든가 하는 식으로 나오고 다음에는 이제 항의를 했으니까 10박스 주문하면 50박스가 오는데 그 50박스가 다 유통기한이 하루밖에 안 남아요. 너무 예, 악랄한데요? 이 과정이 공개가 되니까 이제 난리가 난 거죠. 굉장히 충격을 저도 받았었는데 정말 불매해야지라는 마음보다는 당시엔 좀 이제 처음 그런 것들을 보기도 하고 네. 내가 먹는 이 우유가 그 대리점의 갑질 밀어내기로 그 떠넘겨진 그 우유가 아닐까라는 생각?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불매가 좀 자연스럽게 됐던 걸로 기억을 해요. 맞아요. 이게 이 녹취록이 터졌을 때 너무 이제 사람들이 뭐 충격을 받아서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하면서 놀라서 불매운동이 시작된 게 아니라 이제 이렇게 쌓여 항상 이제 뭔가 터지면 그 간에 이제 누적된 것들이 있거든요. 이제 다른 밀어내기 피해자들의 울분이 한 번에 터져버린 거예요. 2013년에. 그러니까 그 해에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주류업계도 밀어내기가 되게 심합니다. 그래서 그 주류업계에서 밀어내기를 당한 대리점 사장이 또 자살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게 이제 터지면서 아 이제 더 이상 이렇게는 못 살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문제가 된 거죠. 그래서 이 일로 2018년에 대리점법이 개정이 됐는데 그럼에도 지금 알게 모르게 많이 벌어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던 재고를 저쪽으로 이제 밀어주는 거죠. 네, 당연히 돈은 다 받고. 그러니까 강매죠. 사실상 강매예요. 그러네요. 뭐 네. 그거에서 못 팔아서 손해가 나든 말든 그거는 우리 알아서 할 알바가 거고, 아니고. 그쵸. 알바가 아니고 계속 우리랑 거래하고 싶으면 성의를 보여라, 팔아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제 대기업하고 대리점 사이에 기울어진 운동장이 좀 너무 심합니다. 대기업이 좀 단기적 이익에 집착을 하니까 대리점은 재고 부담하고 손해를 좀 다 떠안게 되는 경향이 좀 있고요. 그러니까 대기업만 크고요, 유통구조 전반이 망가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유통구조가 별로 좋지 않다라는 이야기는 계속해서 이제 맞아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좀 일부죠. 이 밀어내기도 우리나라의 안 좋은 유통구조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남양 문제가 이렇게 밀어내기 얘기도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서 항상 끝이 아니다 하고 계속 줄줄이 나왔어요. 그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직원이 결혼하거나 출산하게 되면 계약직으로 전환해 버리거나 네. 아니면은 뭐 내보내거나 해서 여성 직원들도 밀어내기를 했다. 아, 그렇죠. 이제 뭐 크게 2013년에 크게 두 가지 정도 이제 사건이 있었는데 네. 하나가 밀어내기 폭언 녹취록 터진 거고 그 나머지 하나가 여성 직원을 굉장히 좀 차별을 했어요. 네. 이제 결혼을 하면 계약직으로 전환을 시켜요. 정규직이었는데 그냥 강제로 계약직으로 전환을 시키고 싫으면 그만두고 나가. 제 계약직으로라도 전환시켜줄 때 그냥 곱게 다녀.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었고 임신을 하면 퇴사를 시켜버립니다. 이거 두 개만으로도 불매운동이 굉장히 크게 조직이 됐었는데 근데 또 이게 이칠만 하면 문제가 터지고 이게 이칠만 하면 문제가 터지고 이랬어요. 큼직한 걸 보면은 2019년에는 창업주의 외손녀가 마약 투약 혐의로 좀 기소가 됐어요. 근데 이분은 아직까지도 각종 마약 사건에 좀 얽히고 계시더라고요. 맞아, 뉴스 봤어요. 네, 그리고 이제 결정적인 타격이 있었던 게 2021년 코로나 때입니다. 이때 불가리스라고 이제 남양의 좀 발효유죠. 홍 회장 입장에서 이제 내가 이 10만큼 좋은 건데 100만큼 좋다고 얘기를 하고 싶었나 봐요. 이게 코로나19를 예방한다. 뭐 이런 거짓말을 공식적으로 하게 됩니다. 네, 공식적으로 하게 되고요. 이때 그래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남양유업을 고발을 하고요. 공장이 영업정지 예고를 당하고 아주 난리가 납니다. 사실 2021년 정도면 다들 코로나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 이 상황에 굉장히 불안해하고 맞아요. 코로나로 뭔가 말을 잘못하거나 장난치면 진짜 예민하고 그래서는 안 됐을 때였었어요. 저 매일매일 백신 검색했었거든요. 맞아요. 백신 나오나 이러면서. 근데 이런 일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한 번 더 폭발을 한 거죠. 그리고 그 해에도 또 그러면 이제 좀 자숙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해에 회장의 지시로 경쟁사인 메일유업을 비방하는 댓글을 조직적으로 게시를 이제 댓글 부대를 운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불매 운동에 굉장히 좀 다시 불이 붙었고 이런 식으로 불이 붙으니까 이제 홍 회장이 이 정도 이러면 이제 내 재산이 거의 없어지겠다. 경영권을 그냥 이제 팔아야 되겠다. 이래서 지금 이제 손바뀜이 된 거죠. 그래서 그렇게 계속 이칠만 하면은 또 한 번 사건이 터지고 네. 계속해서 10년 전에 시작된 그 불매운동이 기폭제가 계속 생겼다. 네, 제대로 사과한 적이 거의 없었어요. 그것도 문제네요. 네, 그리고 후속 조치를 한다기보다는 그냥 브랜드를 숨기고 새 브랜드 런칭해가지고 그냥 OEM 제품 만들어가지고 납품을 하고 그러니까 기술력 믿고 그렇게 한 건데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너무 이제 괘씸한 거죠. 근데 사실 이제 그 마케팅 관련해가지고 제가 이제 처음에 우량아 선발대회 얘기하면서 남양유업이 마케팅이 되게 강했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이것도 업보가 좀 있어요. 마케팅을 하다 보면 업보가 쌓이는데 네. 그 카제인 나트륨 파동 기억하세요? 그 커피 믹스에 이제 프림 들어가잖아요. 맞아. 근데 이게 카제인 나트륨이라는 어떤 성분명인데 남양유업이 이제 광고를 하면서 우리는 그냥 생우유를 넣는다. 카제인 나트륨을 넣지 않는다 이래가지고 한번 이제 순위가 확 바뀌었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약간 이런 말이에요.
소금은 우리는 소금을 씁니다. 나트륨을 쓰지 않습니다. 약간 이런 아. 말이어서 근데 사실 그 정식 명칭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거를 네. 사실 어떤 성분의 정식 명칭을 쓰는 순간 굉장히 뭔가 나빠 보여요. 네네. 몸에 들어가면 안 될 것 같고. 이런 일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불가리스 얘기 나왔잖아요. 음. 근데 그 불가리스 하면 우리가 딱 떠올리는 게 약간 불가리아라는 나라가 떠오르잖아요. 맞아요. 그 우리 뭐 김치 이런 것처럼 약간 그 동네는 이제 유제품이나 이런 게 좀 많이 발달을 해 있으니까 이제 그때 그 거기 불가리아랑 뭔가 한 것 같은데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메일 유업이 그 당시에 진짜 불가리아 국영기업 라이선스를 받은 제품을 생산을 해요. 네. 근데 남영유업이 불가리스를 런칭하면서 그 제품에 표절 소송을 걸어가지고 네. 그쪽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업보가 많이 쌓였네요. 이럴 수가. 네, 그래서 이게 뭐 업계에서도 터지고 뭐 소비자한테도 터지고 뭔가 한 번에 다 터진 거죠. 남양유업 지금 이제 제품들을 보면요, 그 빨대로 브랜드를 좀 가리고 있기도 해요. 그래서 뭔가 이제 사과를 하고 제대로 이제 딱 끊어가겠다 이런 것보다는 숨기겠다. 자, 그랬던 남양이 올해 들어서는 간만에 흑자를 내고 있다고 하죠. 뭐 어떤 변화가 있었던 건지, 또 남양유업이 진짜 바뀌고 있는 건지 좀 궁금해요. 네, 이제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가가 경영의 다는 아니지만 확실히 중요하긴 해요. 올해 이제 흑자로 전환을 했고 주가도 다시 이제 회복세인데 이제 한행컴퍼니, 한행코라는 사모펀드죠. 이제 경영 정상화를 하면서 주주 환원 정책을 엄청나게 강화를 합니다. 사실 남양유업이 그 불매운동이 있기 전에도 이제 매출도 굉장히 좀 강했었어요. 근데 이 매출에 비해서 조 단위 매출이 났거든요. 사실 유업계에서 조 단위 매출이 쉽지 않아요. 그러네요. 근데 이 매출이 났는데도 배당 정책이 너무 짜가지고요. 뭐 이런 짠물 배당이 있나 약간 이런 식으로 경영진, 그러니까 오너, 사실 경영진도 아니에요. 그냥 오너가 이럴 수가 있나 싶었던 수준이어가지고 자기 거라는 생각이 되게 강했나 봐요. 그래서 배당을 거의 안 하셨어요. 이러다가 남양이 이제 손바뀜이 일어나면서 경영진이 바뀌면서 배당을 확 풀어 버리겠다. 이제 주주 환원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실제로 강화를 하니까 주가가 진짜 엄청나게 오르고 있죠. 액면 분할도 그렇고. 그렇죠. 예. 요즘 들어서는 또 주주환원이 이제 주주들이 사실은 크게 그런 주주환원에 대한 중요성을 특히 이제 최근에 주식 시작하신 분들은 잘 모르고 있었다가 요즘 굉장히 주주환원이란 키워드가 되게 화제예요. 네. 국내 주식들은 워낙에 여기 좀 멀어져 있었고 네. 미국 주식을 하다 보니까 배당을 주네 하면서 주주환원 정책이라는 게 실제로 나한테 이런 이득이 있구나. 네. 이게 어떻게 보면은 필요한 거구나. 맞아요. 라는 생각들도 주주분들이 하시게 되고요. 네, 그래서 올해 6월하고 10월에는 또 이제 남양유업이 자사주를 각 200억, 6월에 이제 200억, 그리고 이제 10월에 200억씩 매입을 해가지고 자사주도 뭐 소각을 이렇게 합니다. 소각을 한다는 게 이게 그냥 미발행 주식으로 돌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 주식 가치가 그냥 주가가 올라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오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자사주 매입 얘기가 요새 삼성전자 때문에 좀 많이 나왔었는데 조 단위로 한다고. 사실 그 삼성전자 임원들이 막 자사주 매입을 한다 이런 얘기 이제 잘못 경제뉴스에서 잘못 나오는데 임원들이 사는 거는 그냥 자사주 매입이 아닙니다. 그냥 임원이 사는 거예요. 근데 자사주는 매입을 해서 미발행 주식으로 돌려서 없애버리는 겁니다. 누가 사든지 말든지 그렇게 없애면 내 주가는 오릅니다. 그쵸. 전체 이제 시장에서 굴러다니는 우리 주식 중에 얼만큼을 매입해서 네, 소각이 말 그대로 없애버리는 네, 거잖아요. 없애는 거예요. 없애버리니까 전체 물량이 이제 총량이 줄어드니까 네, 가치는 배당 똑같은데. 가치가 높아지는 맞아요, 거죠. 맞아요. 그래서 2달 만에 주가가 한 50% 가까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주들은 굉장히 환영할 만한 소식이죠. 사실 이제 경영이 엉망인데 주주 환원만 된다고, 주주 환원만 좀 한다고 해가지고 모든 게 다 되는 건 아니고 그쵸. 경영이 엉망이면 그냥 단기적 으로 효과만 반짝 보고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원래도 남양은 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이 버는 거에 비해서 주주 환원이 엄청 짰는데 이렇게 잘 하고 그리고 이제 뭐 기술력도 아직 있고 그러니까 기대를 좀 하게 만드는 거죠. 흑자 전환에도 성공했고요. 저는 사실 말씀 들어보면은 소비자들을 기대하게 만들 만한 소식이라기보다는 주주들은 일단은 환영했다. 네. 주주 입장에서는 과거에 그래도 4분의 1 토막이 나고 주가가 네. 굉장히 막 회복할 기미가 안 보이고 했었는데 사실 남양유업 주가 추이 보면 그 역사가 다 나오거든요. 맞아요. 그쵸? 근데 지금은 살짝 반등하는 게 경영권이 이제 경영진들이 좀 바뀌고 네. 그리고 주주 환원 정책으로 이제 많이 이제 돌리면서 주가도 회복되고 주주들은 좋아했다. 네, 그래서 소비자들도 좀 이제 주목을 할 필요가 있는데 경영진이 바뀌었잖아요. 이 한행코라는 사모펀드가 2013년에 웅진식품을 인수를 했다가 네. 5년 만에 그 인수 가격 2배 넘는 값으로 되판 정도로 이제 실력이 있는 사모펀드예요. 물론 이제
그 얘기가 많죠. 사모펀드가 그렇게 단기간에 이제 몸값 불려가지고 팔고 떠나면 그쵸. 구조 자체가 망가져가지고 망하는 회사들이 많아요. 근데 남양 같은 경우에는 약간 누구라도 홍 회장 일가보다는 낫다 이런 상황이어가지고 이 경영권 분쟁이 올해 5월 마무리되고 한 이후로는 이제 계속 제대로 된 사과가 없었잖아요. 남양유업이 막 이래 왔던 거에 대해서. 근데 이 사모펀드는 한행코는 이제 계속해서 이제 사과를 하면서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사람 주인 바뀌었습니다. 제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사과를 좀 하고 있는 분위기예요. 근데 이러고 나서도 지금 계속 뉴스가 뜨고 있는 거는 이 회장이 퇴직금 소송을 걸었어요. 그 남양유업한테. 아직 완전히 퇴마된 게 아니네요. 네네. 퇴직금, 그러니까 내가 3,100억 넘게 받고 팔았지만 퇴직금 200억도 받아야겠다. 이러고 소송을 걸고 또 이제 그 한행코는 맞소송을 하고 그랬는데 횡령 배임 혐의로 아마 이제 구속이 됐을 거예요. 한 맞아요. 이틀 전에. 네. 구속 수사되고 이래가지고 아직 약간 질척거리는 상태입니다. 네, 아직도 그 남양이라고 치면은 이제 새로운 경영진에 대한 뭐 좋은 뉴스들도 있지만 네. 거의 대부분이 아직도 그 전 회장의 이 오명 아직도 뉴스에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나라 지배 구조가 안 그래도 취약한데 주식 회사인데 오너 맘대로 하는 게 우리 이제 ESG에서 G 측면에서 거버넌스 측면에서 너무 안 좋은 고질병으로 지적을 받고 있잖아요. 근데 바로 이 부분에서 이제 최강 절망편을 보여준 회사였죠. 우리나라는 ESG, 그러니까 환경 그리고 중간에 사회적 소셜, 네네네. 소셜 그리고 마지막 G, 거버넌스, 지배구조 이 세 가지 중에서 G가 거의 다 G가 거버넌스가 뭐야? 약간 거의 이런 수준이에요. 맞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최강 절망편이 이번 남양 맞아요. 전 회장 일가였다라고 네. 볼 수 있겠네요. 근데 아무리 윗선, 그러니까 경영진이 바뀐다고 해도 관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조직에. 관성이라는 게 있다면 쉽게 안 바뀔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정희님은 기대해 볼 만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일단 지금까지 보면은 저는 이제 그 바뀐 경영진이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켜봐야죠. 잘못했을 때 반짝 잘하는 거는 어렵지 않은 일입니다. 그 어렵지 않은 일을 10년간 못한 기업이 있다는 게 좀 충격적이기는 그쵸. 한데 어쨌든 지금 이제 좀 잘하고 있는 편이고 이 하는 거를 보고 조금씩 사주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잘했을 때 또 칭찬을 하고 보상을 해줘야 계속해서 잘해 나갈 동력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유업계가 힘들기도 하고 또 우리나라에 좋은 기업이 많이 있는 건 아니니까 이 아직 기술력이 있는 기업이 저는 좀 힘내서 잘 되기를 바라거든요. 좋은 회사 늘어나면 좋잖아요. 근데 이거는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 한행코도 이랬다가 뒤통수 맞으면 이제 배신감 정말 더 커서 맞아요. 그때는 4분의 1 토막이 아니고 40분의 1 토막이 날 겁니다. 정말. 진짜 말씀하신 게 많네요. 말씀하신 내용 중에 조금 절망편인 건 우리나라 좋은 기업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라도 조금이라도 좀 회복이 되면 네. 좋은 게 아닌가.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유업계가 되게 어려워요. 요즘에 이제 네. 아이들도 많이 줄어들고 학생 수도 줄어들고 하면서 거의 지금 과거 우리 때 그러니까 라떼는 굉장히 아이들 수가 많았잖아요. 근데 지금 그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유업계도 어렵고 그래서 해외로 나가거나 아니면은 시니어 또는 이제 건강 쪽으로 해서 이제 아직 과거에 우리 10대 때 우리 이제 많이 벌었잖아요. 나눔유업이나 네. 메일유업 이런 것들이.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30대, 40대 되고도 우리를 통해서 돈을 벌어. 맞아요. 그래서 밀레니얼 세대 쭉 이제 같이 이제 유업계랑 같이 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또 뉴스에 있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남양 주제로 말씀 나눠주신 정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어떠셨나요? 오늘 주제 남양으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댓글로 이런 채팅도 보내주신 분이 계셨어요. 남양도 남양이지만 다음번에 SPC 이슈 생기면 불매 이탄 해달라고. 맞아요. 이렇게 좀 우리가 소비자로서 굉장히 강력하게 행동하고 문제를 이제 확실하게 목격했던 그런 기업들 현황이나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같은 것들 다시 한번 끌올 해가지고 얘기 나누고 현재는 어떤지 같은 것들도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번 주부터는 월수목 인사드릴 예정이고요. 월요일에 인사드리는 건 2024년 11월 월요일에 인사드리는 건 이제 끝이네요. 아이고 이럴 수가. 하지만 12월 시작하는 다음 주 월요일에도 뉴스토스트로는 또 인사드리고 이번 주 수요일과 목요일 방송도 여러분 기대해 주세요. 꼭 오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내일 추워진다고 하니까 옷 잘 챙겨 입는 거 잊지 마세요. 오늘도 화이팅!